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미용사의 손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미용사 민지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와? 라는 말과 함께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러 온 것이 아니라 민지를 보려고 온 것이었다. 민지는 27살, 유명 미용실의 스타 미용사로 주변에서 이성애자로 알려져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미소에 반해 몇 달째 단골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은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눈물을 참았다. 미용실 안은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미안, 실수였어.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오지 마.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최근 민지와의 대화에서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었다. 민지 씨, 나 여자를 좋아해. 그 고백 후 민지의 태도가 변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울었다. 왜 그녀를 밀쳤을까? 민지는 정말로 혐오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제 일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기를 기대했다. 지은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민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민지의 게시물은 항상 밝고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많았다. 정말 스트레이트인가? 지은은 의심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지였다. 어제 미안해. 이야기 좀 할까?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왜 지금? 그녀는 망설이다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한 민지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다. 지은 씨, 어제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레즈비언? 그럼 왜 밀쳤을까? 민지는 계속했다. 가족 때문에 숨겨왔어. 아버지가 보수적이셔서 공개하면 쫓겨날 거야.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부모가 알게 되어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남자와 사귀며 숨겼어. 너의 고백이 나를 흔들었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학 때 여자 선배를 좋아했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포기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웃으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다음 날 민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지의 집 근처 공원에서. 민지는 나 결심했어. 가족에게 말할게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놀랐다. 위험해. 왜? 민지는 너 때문에. 내가 나를 깨우쳤어. 하지만 이 결정은 재앙을 불렀다. 민지의 아버지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 말았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너 미쳤어? 그런 더러운 짓을.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민지는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돼.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용실 주인이 소문을 듣고 그런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직장에서도 불안했다. 동료 하나가 지은 씨, 요즘 여자랑 다니는 거 봤어? 라고 물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너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 지은은 결국 고백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민지, 나랑 다시 시작하자 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이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아 헤어지자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포기 못해.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재회했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은 그들을 괴롭혔다. 민지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용사로 일하려면 평판이 중요해.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자신의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에 집중 못해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했다. 한 번은 민지의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울며 돌아와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엄마,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 같은 딸은 없어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사회가 그들을 비난했다. 동성애는 병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지원단체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 천천히 이겨내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다시 나타나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그 소문 사실이야?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민지는 배신을 저질렀다. 압력에 못 이겨 지은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잖아. 민지는 가족이 너무 아파. 미안해.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이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후회해.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민지는 자책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어. 지은은 용서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민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지만 신뢰는 깨져 있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한 뉴스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동성애 수용률 낮아.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절망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아파. 형제가 비난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는 걸까?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관계는 불안정했다. 한 번은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이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받아쳤다. 이 싸움 후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식성이 왔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지지해 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이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도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강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꾸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함께 가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비용, 비자, 가족의 반대. 지은의 어머니가 회복되며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이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안 돼.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은 그럴 가치가 있어.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다시 개입했다. 그는 민지의 부모에게 지은이 민지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지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민지는 충격받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왜? 어머니는 너 때문에 살기 싫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끝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헤어진 후 지은은 삶의 의미를 잃었다. 매일 출근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왜 포기했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자책했다. 내 사랑이 가족을 파괴했어. 두 사람은 각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지은은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요.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노력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은 민지의 미용실 앞을 지나며 멈췄다. 민지가 다른 손님을 웃으며 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그 생활 그만둬 라고 말했다. 민지는 순종했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공허했다. 지은이 아니면 안 돼.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 했지만 내적 갈등은 커졌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한 달 후 우연한 만남이 일어났다. 서울의 거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붙잡았다. 잠깐 이야기할까? 카페에서 민지는 털어놓았다.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어. 하지만 후회해. 지은은 화가 났다. 너의 선택이 우리를 망쳤어. 민지는 울며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이 만남은 새로운 대화를 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지은은 가족을 위해 나를 버린 게 용서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도 아파. 하지만 이제 강해졌어.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쳐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지도 미용실에서 쫓겨났다. 고객들이 불편해해 주인이 말했다. 두 사람은 실업자가 되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LGBT 친화적인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지은은 아빠,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민지의 어머니도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불면증, 민지는 불안장애. 계속할 수 있을까?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민지가 제안을 했다. 해외로 가자. 새 삶을 시작해.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동성 결혼이 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 지은의 어머니가 가지마 라고 울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준비 과정에서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이민 서류를 방해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이민 시도, 다행히 오해였지만 두 사람은 공포에 떨었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이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마침내 비행기 티켓을 샀다. 출발 전날, 지은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길을 가겠어요. 어머니는 안아주며 행복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도 가족과 작별했다.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가지마. 그녀는 소리쳤다. 민지는 흔들렸다. 엄마. 공항에서의 장면은 드라마 같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다. 너 없이 못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아팠다. 민지, 가자. 결국 민지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지은의 손을 잡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을 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반지를 교환하며 약속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지은은 영어 학원에 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민지는 미용 기술을 살려 살롱에서 일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민지가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한국 가족을 그리워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민지는 나도. 하지만 후회 안 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캐나다의 LGBT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너희 이야기 감동적이야, 친구들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 한 해가 지나 지은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건강히 지내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여전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웠다. 돌아가면 다시 압력을 받을까? 두 사람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민지가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할 때 지은은 의심했다. 다른 사람이 있어. 민지는 아니야. 믿어. 과거 배신의 트라우마였다. 한 번은 큰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이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마찬가지야. 이 싸움 후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서로를 이해해 상담사의 말에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강해졌다. 지은은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한국의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사회를 어지럽혀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게 내 식성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지은의 책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두 사람은 한국으로 일시 귀국을 결정했다. 책 사인회 때문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마중 나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돌아와서 기뻐. 하지만 사인회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지은은 무대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민지가 옆에서 손을 잡았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시위대 하나가 돌을 던졌다. 민지가 맞았다. 아, 피가 흘렀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 병원에서 민지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한국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두 사람은 캐나다로 돌아갔다. 여기서 살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은의 책이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젊은 세대가 지지 운동을 시작했다. 동성애 권리,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은 멀리서 보며 뿌듯했다.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생겼다. 한국 가족이 반대하면 민지가 걱정했다. 지은은 우리 선택이야.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입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류 심사에서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소문, 기관이 말했다. 두 사람은 포기할 뻔했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이겼다. 마침내 아이를 데려왔다. 우리 딸, 민지가 말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 희망이는 그들의 삶을 밝혀주었다. 이게 행복이야? 지은이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영상통화로 아이를 보여주자 어머니들은 기뻐했다. 귀여워. 하지만 아버지들은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상처였다.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 라고 다짐했다. 희망이가 자라며 엄마들 왜 2명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 둘이 가족이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상영되며 논란이 되었다. 일부는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보수 단체가 보이콧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의 성별은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가 옆에서 지지했다. 이 영화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나도 커밍아웃 할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 왔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온라인에서 해킹 공격이 일어났다. 지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죽어라, 협박 메시지가 왔다. 두 사람은 공포에 떨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포기 안 해. 몇 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증인으로 초대받았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은이 말했다. 국회에서 그녀의 연설은 감동을 주었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같이 있어. 민지가 손을 잡았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희망이가 학교에서 엄마들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행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남아 있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응, 후회 안 해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고려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돌아갈까?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가족, 친구, 사회.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